챕터 13 부의 12번째 원칙 두뇌. 20년 전 저는 전하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박사와 엘머 게이츠 박사, 이 두 발명가와 함께 사람의 두뇌가 생각의 파장을 송신하고 또 수신한다는 것을 관찰하기 위해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라디오 송수신과 비슷한 방식으로 모든 인간의 두뇌는 에테르라는 매체를 통해 타인이 방출한 생각의 파장을 수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상상력 챕터에서 설명드린 창조적 상상력과 연관하여 비교하며 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적 상상력은 타인의 두뇌를 통해 방출된 생각의 파장을 받아들이는 두뇌 수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전에 소개해드린 4가지 지식의 원천과 우리의 의식적 사고력이 서로 소통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주파수를 끌어올릴 때 에테르를 통해 외부의 원천으로부터 오는 생각의 파장을 보다 잘 수신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 또는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생각의 주파수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즉, 감정이 생각의 주파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에테르를 통해 한 사람의 두뇌로부터 발산된 생각의 주파수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주파수를 상당히 높은 상태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주파수 대역을 통해 이동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감정이 담긴 생각은 평범한 생각에 비해 더 높은 주파수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높은 생각의 주파수가 바로 인간의 두뇌를 통해 서로 소통될 수 있습니다. 성에너지는 인간의 감정 중 가장 강력하고 추진력이 큰 감정입니다. 이 성에너지로 우리의 두뇌를 자극시킨다면 평범한 감정 상태일 때보다 생각의 주파수가 훨씬 더 빠르게 진동합니다. 따라서 성에너지를 창조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켜 사용할 때 생각의 주파수가 높아지면서 에테르를 통해 아이디어를 보다 잘 수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감정을 결합시킴으로써 우리는 그 생각을 잠재의식으로 전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생각을 송수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잠재의식은 생각의 파장을 발산하는 발신기의 역할을 하고 창조적 상상력은 에테르로부터 생각의 파장을 수신하는 수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과 창조적 상상력이 우리의 생각의 주파수를 송수신하는 방송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린 자기암시 원칙을 활용해 보십시오. 자기암시 법칙에 소개된 지침에 따라 부를 향한 여러분의 갈망을 이 생각의 방송국을 통해 송신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의 방송국을 작동시키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음 3가지 원칙을 기억하시고 적용시키면 됩니다. 잠재의식, 창조적 상상력, 그리고 자기암시 법칙, 이 3가지 원칙을 통해 우리는 생각의 방송국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힘은 무형의 힘으로부터 나온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물질에 크게 의존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는 지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만지고, 측량할 수 있는 물질적인 것에 우리 스스로 그 지식의 한계를 정해왔습니다. 이제 우리 인류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 인류는 무형의 힘에 대해 인식하고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새로운 세계를 통해 배워나가게 될 또 다른 자아는
현재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감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 무형의 힘에 대해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이 힘을 경험하고 나면 모든 것이 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힘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힘은 우리 인류가 통제하거나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있게 만드는 힘이나 인류가 이 지구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힘처럼 이러한 무형의 힘에 대해 우리 인류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지구의 땅속에 존재하는 무형의 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무형의 힘을 통해 만들어지는 산물들을 먹고 입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자랑할 만한 문화와 교육 수준을 지니고 있지만 생각이라는 무형의 힘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합니다. 이 책의 원고를 완성하고 출판사로 넘기기 직전 뉴욕타임즈에 정신현상 연구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듀크 대학 라인 박사팀의 연구 결과에 대한 기사를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텔레파시란 무엇인가? 듀크 대학 라인 박사팀에서 10만 번 이상의 테스트를 거쳐 텔레파시와 투시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며 얻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라인 박사팀의 연구 성과가 발표된 후 일부 과학자들은 텔레파시와 투시력의 존재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투시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수 제작된 상자 안에 여러 장의 카드를 넣어둔 후 상자를 보지 않고 그 외 다른 오감 또한 사용하지 않고 상자 안에 어떤 카드가 있는지 최대한 많이 맞추도록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수많은 카드들을 거의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저 우연히 맞힐 확률은 수억 분의 1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보지도 않고 상자 안의 카드를 맞출 수 있었던 것일까요? 실제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이 힘은 우리의 감각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특별한 신체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실험을 같은 공간에서 진행하기도 수백 마일 떨어진 공간에서 진행하기도 했지만 그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대해 라이트는 복사 에너지의 물리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형태의 복사 에너지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감소하지만 텔레파시와 투시력에 대한 연구 결과는 거리와는 무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신력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듯 신체적 요인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수면 상태이거나 잠이 덜 깬 상태에서는 투시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깨어있고 정신을 바짝 차린 상태에서만 투시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뛰어난 참가자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라이트는 텔레파시와 투시력은 실제 존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라는 결론을 자신감 있게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뒤집혀 있는 카드를 읽는 능력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는 능력은 같은 능력에서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텔레파시와 투시력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나머지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진 텔레파시와 투시력 이 두 능력치가 거의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이나 벽, 거리와 같은 요인들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라이트는 초감각적인 경험을 하거나 예지몽을 꾸거나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 또한 동일한 능력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을 듯 하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연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충분한 인상을 남긴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한 저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우리의 마인드를 자극시켜 육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육감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긴밀한 동맹관계에 있는 두 직원들과 함께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실험과 더불어 직접적인 실행을 통해 우리의 마인드를 어떻게 자극시켜야 하는지 그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소개해드릴 이 법칙을 적용하시면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카운셀러의 힘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우리 세 사람의 마인드를 하나로 합칠 수 있었고 그 힘으로 고객들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테이블에 앉아 현 문제를 명확히 기술합니다. 그리고는 토론을 시작합니다. 각자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든 그 생각을 함께 공유합니다. 마음에 자극을 주는 방법을 통해 우리 세 사람은 개개인의 경험을 넘어선 미지의 지식의 원천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마스터마인드 챕터에서 소개해드린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이라면 바로 이 방식이 마스터마인드 법칙의 실천 방식임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세 사람이 특정 주제에 대해 조화롭게 토론하면서 마인드를 자극시키는 이 방법은 마스터마인드 법칙을 적용함에 있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실용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 육감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